상간녀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상간녀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간녀가 이게 뭐 상간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대표단서로 상간녀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상간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간녀가 이 남편하고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나랑 이 남편의 이 부부 생활 이게 깨지는 내가 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이거에 대한 위자료, 네가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고 이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얻었으니 이거에 대해서 돈으로 위자료를 줘라 라는 게 이제 상간녀 소송입니다. 전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어서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 간통죄가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런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와 이 남편이 불법 행위, 이 상간 행위, 부정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서 나와 남편의 이 혼인 생활이 파탄 내지는 어쨌든 내가 정신적 충격을 얻게 되는 어떤 결과, 부정 행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부정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다거나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얻을 만큼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거는 맞다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 사람이 남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 그런 부정행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인식 하에서는 나는 그냥 싱글이랑 그냥 여관 가서 성행위를 한 거지 내 이 성행위로 인해서 남의 가정이 깨진다는 거 나는 꿈에도 몰랐다. 나는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라고 하면 아무리 부정행위가 있어도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나의 결혼 생활이 깨진 거에 대해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이 사람 유부남인지 몰랐다 라거나 이 사람 곧 이혼한다고 했다. 사실상 10년 정도 별거를 해서 부인이 있지만 나 곧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했었다 라고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에만 보통은 집중을 하시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하나랑 이 상간녀가 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거를 이제 놓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지 이제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내가 가정이 깨지고 내가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얻는 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다. 그래서 자기 전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나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같이 모텔을 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난 안 갔을 거다라는 주장.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법률론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 쳐더라도 법률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제3자와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거는 그거는 부정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부남인지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되게 중요한 요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하시고 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도 하시죠. 근데 이 부정행위에 대한 의미와 이제 이거에 대한 증거의 불법 증거들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보통 많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미가 옛날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꼭 성행위가 있어야 간통죄라는 게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용어 자체가 간통행위가 아니고 그냥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있는 가정이 있는 남자가 제3자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다닌다거나 이것도 사실상은 정조 의무 같은 걸 위반하는 부정행위지 않습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모든 행동이 좀 꼭 그 성행위가 아니어도 이런 경조 의무를 위반하는 좀 그런 걸 저버리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부정행위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성행위에 대한 요건을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부정행위에 대한 이제 증거를 사실상은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 이런 거를 잘 뭐 숨어서 하고 모르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불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법 증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형사소송이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민사소송은 돈 달라는 게 민사소송이고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는 게 형사소송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민사소송이지 않습니까? 손해배 돈 달라는,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돈 달라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법 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뭐 판사님 앞에 제출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익 형량을 합니다. 민사소송이잖아요. 불법성이 있지만 내가 이런 불법을 함으로써 뭐 남편이나 상간녀가 이제 사생활의 이익을 침해를 당하겠죠. 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이익, 이것과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사정, 이렇게 아니고서는 증거를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이익, 이거를 비교 형량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불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내가 얻는 이익이 큰다고 인정이 되면 이 증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거를 확보했던 그 불법성의 크기,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사정,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무조건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불법성이 없는 것들은 받아줍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 것도. 그리고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꼭 법률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 처음부터 이제 그 마지막 집행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